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장간, 다시 말해서 암장론에 대한 정리를 하고요. 12개의 그 지지의 요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 강의가 두서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죄송합니다만, 요즘 많은 분들이 명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책을 보시고 또 다른 분의 유튜브 또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웬만큼 이 기초 과정은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혹시 여러분들의 흥미를 이끌지 못하는 진부한 그러한 강의가 되는 것 같아서 다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과정의 포인트들을 말씀드린 뒤에 제가 활용하고 있는 격국과 용신론에 대한 주된 내용을 강의해 드릴 예정입니다. 좀 시간이 아깝더라도 기초를 좀 다진 후에 격국과 용신에 대한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지지 그 암장에 대해서 명확한 끝맺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월률 분야와 인원 용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다 암장, 다시 말해서 월지 지장간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쓰임에 있어 차이가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월률 용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월지에서 쓰입니다. 1년은 360일이고요. 한 달은 30일이라고 할 때에 그 30일에 그 지장간에 배속되어 있는 천간이 작용하는 시기를 구분해 놓은 것이 월률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신사에는 여기가 7일, 중기가 7일, 본기가 16일 해서 30일을 구성하고 있고요. 좌오묘유는 그 중에서 오화를 제하고는 10, 20으로 여기와 본기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화는 그 월률 분야가 병기정인데요. 전부 10일씩의 균형적인 배분을 하고 있고요. 진술충미는 전부 여기 9, 중기 3, 본기 18로 9, 3, 18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월지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지지에서 그 암장은 무, 병,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토가 여기죠. 병화가 중기가 되고 갑목이 본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무토는 전달에서 2월된 쓰고 남은 기가 이어진 것이고요. 중기에 병화가 작동하려면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입춘에서 시작된 인월은요, 우수 정도가 되어야만
병화의 기가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같은 간목의 그 본기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간목이 어린 나무냐, 그렇지 않으면은 간목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제대로의 간목이냐를 구분 짓자면 그런 월율이 적어도 입춘일로부터 보름 정도는 지나야만 재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월율 분야는 주로 월지에서 격국을 정할 때에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원용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원용사를 지장간 또는 암장간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사주를 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암장들을 천간의 하나의 독립체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금 전에 인을 통해서 무병갑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원용사에서는 무토는 기가 좀 약해서 거의 배제되고요. 병화와 간목이 지장간, 암장에 작용을 합니다. 그때에 그 병화와 간목은 천간에 떠 있는 간목, 병화처럼 하나의 독립된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월율 분야와 암장 속의 그 인원용사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장간, 다시 말해서 월율 분야도 그 비율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원용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월율 분야가 됐던 인원용사가 됐건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주 팔자를 이루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천간 10자와 지지 12자의 결합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지지에 들어있는 지장간, 암장들까지 해독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천간을 주로 정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위에 떠 있고 머리도 우리 인체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죠. 지지는 그러한 정신을 받쳐주는 몸과 같습니다. 올림픽 외에도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도 있듯이 천간과 지지가 서로 상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기둥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을 천에 비유한다면 지지는 땅에다 비유하고, 그 다음에 암장 속의 천간들은 인에 비유돼서 천지인 삼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개의 지지와 그 지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암장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좀
활용면을 살펴본다면 이 12개의 지지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지지는 동물이 배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리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일반적으로 자 하면은 쥐라고 하는 동물, 축이라고 하면은 소, 인이라고 하면은 호랑이, 범이 되겠죠. 묘 하면은 토끼, 올해가 개묘년이니까 토끼의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면은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시는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이러한 동물들이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2동물이 배속이 되어 있는데 진 속에 용은 실제 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의 지지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고, 또 무슨 띠 하면은 나름대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용 하면은 그냥 상상의 동물이다 보니까 모습의 차이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림이나 옛날 벽화나 또는 조각들에서 용의 모습을 대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진일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진은 토 중에서 습토가 되고 온토가 돼요. 변화가 많습니다. 대목지토가 되기도 하고 양금지토가 되기도 하고요. 다시 만물을 잘 길러내는 토이면서도 우리 인간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토이기도 해서 그런 용이라고 하는 동물을 배속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양으로 구분되는 건 아시죠? 12개 중에서 자, 인, 진, 오, 신, 술은 양지지에 속하고 나머지 6개는 지지에 속한다. 그 음양이 배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목이라고 하는 오행에 속하는 것은 인과 묘가 되죠. 그 다음에 화에 속하는 것은 사와 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에 속하는 것은 진, 술, 축, 미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에 속하는 것은 신과 유가 되고, 수에 속하는 것은 해와 자가 됩니다. 토만 지지가 4개가 되네요. 아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토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쓰임새가 많습니다. 이 진술축미는 중앙에 위치한 천간, 무토와 기토, 그 중앙에서 각 계절의 끝자리에 배속이 되도록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상으로 보면은 인묘는 봄이죠. 그 다음에 사오는 여름이 되고 신유는 가을, 해자는 겨울입니다. 각 겨울의 끝에 진, 미, 술, 축이 붙어서 환절기와 같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2개의 지지에 동물, 음양, 오행이 배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지는 1년 12달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드리고 있는 이 달은 인월입니다. 개묘년 갑인월이 됩니다. 이제 2월 양력 지금 2월인데요. 절기상으로는 입춘이 되어서 인월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은 양력으로 3월입니다만 초반에 경칩이 있어서 2월이라고 하는 절기력을 나타냅니다. 이 인월이 1월인 만큼 순서대로 월을 배분하면 됩니다. 묘는 2월이 되겠죠. 지는 3월이 되겠고, 사는 4월, 오는 5월, 미는 6월, 시는 7월, 유는 8월, 술은 9월, 해는 10월, 자는 11월, 축은 12월. 그렇게 12달이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좀 의문을 갖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월을 얘기할 때 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연과 월을 가리킬 때 우리는 양력을 쓰고 있는데요. 그 세 개 공통이지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예전엔 음력이 주된 사용이었습니다. 그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흐름에 따라 구분이 된 것이라면, 우리 이 명리에서 월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닙니다. 절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4절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30일에는 하나의 절과 하나의 중기가 놓여 있습니다. 보름 간격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1년이 360일이 되는데요. 흔히들 이 절기력과 음력을 혼동하시는데요. 이 사주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 꼭 음력으로만 연월일시를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력이든 음력이든 말씀하시면 저희가 절기력으로 바꾸어서 4개의 기둥, 즉 사주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다 내지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24시간인데 지지는 12개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지가 2시간 단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역시 미뤄지겠는데요. 우리 이 사주에서의 시간은 정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30분을 늦추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시라고 하면은 밤 1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까지가 자시가 되고요.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가 축시가 됩니다.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가 인시가 되고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가 묘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0분에 맞추어서 2시간씩을 건너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는 나중에 곧 머지않아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위도 역시 배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쪽을 가리키면은 인묘진이 됩니다. 남쪽을 가리키게 되면은 사오미가 되겠고요. 서쪽을 가리키면은 신유술이 되죠. 북쪽은 해자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리키게 되고요. 계절 또한 인묘지는 봄이 되니까요. 사오미는 여름이 되고 신유술은 가을이 되고 해자축은 겨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이 명리에서 사방을 가리킬 때 좌측을 동쪽으로 보고요. 맨 위를 여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서쪽으로 보게 되고 맨 아래쪽을 북쪽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목의 기, 목기, 화기, 금기, 수기의 영향을 받아서 배치한 것이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은 남과 북이 바뀌지 않습니까? 수가 위에 올라가 있고 남쪽이 저 아래 지방을 가리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명리에서는 동, 남, 서, 북을 좌에서 우로 순행시키는 그러한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과 마찬가지로 이 지지에도 색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목은 청색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적색이고요. 토는 황색이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지에 천간을 연결시킨다면은 자는 기수에 해당이 되고요. 축토와 미토는 기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인묘는 갑과 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 진하고 술 요것은 무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오는 병화와 정화가 되고요. 신유는 경금, 신금, 을은 무토, 해는 임수, 자는 계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네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지지도 오장육부 또는 우리 인체의 기관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대개 자는 신장과 방광 그리고 얼굴에서의 귀가 해당이 됩니다. 축은 비장과 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흉, 가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간, 담, 다시 말해서 담이 되고 우리 중풍이다 그런 질환을 얘기할 때 그 풍, 그리고 발은 수염, 머리카락
같은 인체의 터럭을 가리킵니다. 묘는 간을 가리키고 또한 눈을 가리키며 신경계통을 가리킵니다. 지는 위가 되기도 하고 피부 그리고 어깨, 그 다음에 사는 소장과 얼굴 면 그리고 후두 쪽을 얘기합니다. 오는 심장, 그 다음에 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미는 코와 팔과 치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신은 대장과 골격 그리고 근육을 나타냅니다. 유는 폐와 입과 성대를 나타내고요. 술은 위와 옆구리와 허리를 나타냅니다. 해는 신장과 우리 인체의 생식기관을 나타내죠. 이 12개의 지지에 배속된 절기는 24절기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강의는 다소 좀 산만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